안녕하세요. 레드앤블루입니다. 2023년 5월 6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예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선물 6월물 60분봉 그래프입니다. 이제 목요일 종가는 325.80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재 전 저가는 322.5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날 관계로 금요일날 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미국 장은 열렸는데 목요일날 야간에 미국은 하락을 했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애플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한 은행이 폭락했던 게 다시 이제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은 뭐 목요일만 봤을 때는 하락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요일까지 반영한다고 하면 갭으로 좀 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60분봉 상에서 322.50이 저가이고 325를 지키고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옵션의 출발 마진 335 또 바라볼 수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뭐 옵션의 관점에서는 힘들다고 보는데 장은 한번 다음 주 월요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기 위해서는 332.50을 돌파해야지 335로 가기 때문에 그걸 주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 그래프입니다. 자, 일본 그래프 상에서 이쪽 322.50과 325, 요 라인을 보면은 325를 지킨다고 하면 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에 보니 전 고가가 330이기 때문에 현재 325.80에서 월요일 갭으로 상승해서 올라간다면 327.50이 맞이기 때문에 327.50까지 가서 거기서 더 친다고 하면 33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 그래프입니다. 주봉은 음봉 이제 3거래일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수목이 또 올라간다고 하면 또 상승봉이 양봉이 나오겠죠. 그럼 현재 하락이 추세가 이제 마무리되고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봤을 때 주봉상으로서도 330을 뚫고 가야 된다. 325는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330을 뚫어야지 335로 가고 최종적으로 342와 345도 갈 수 있겠는데 이제 옵션이 이제 4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345까지는 가기 힘들고 이제 옵션 관점에서는 선물 6월물 관점에서도 되겠죠. 옵션 6월물과 선물 6월물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345와 345를 뚫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될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345가 선물 6월물의 목표가도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335, 330, 325, 311.25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 그래프입니다. 자, 월봉 그래프를 보시면 자, 1월이 큰 장대 양봉. 자, 2월은 이제 올랐으니까 소화를 했고 다시 3월 달에 양봉을 했고 4월 달까지도 이쪽 335를 터치했지만 쭉 빠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5월봉은 지금 음봉인 상황입니다. 음봉인데 시가가 327.75 그리고 저가가 324.70이기 때문에 자, 마디로 보면 327.50과 325, 327.50과 325이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월요일 가격이 327.50과 325 사이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돌파한다고 하면 이게 월봉이 양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335 전고가를 또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은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형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월봉이 양봉이 된다고 하면 335를 잡으러 갈 것도 같은데 이게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옵션의 관점에서는 이제 안 330으로 안 오도록 이제 밀어내는 또 힘도 강하기 때문에 335를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이제 미국도 아직 부채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금요일 나온 그 지표가 이제 고용도 좋고 임금 상태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애플의 실적이 좋고 해서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갔긴 했지만 인플레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게 악재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6월 14일 날에 이제 금리가 물론 이제 안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5월 10일 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5월물입니다. 옵션은 335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5.3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 콜은 현재가가 9.47, 풋은 현재가가 0.13, 거의 죽은 가격입니다. 0.13이 만약에 이 가격이 335로 올라와 버리면 이게 다시 0.13이 2.5나 2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 9.47이 2나 2까지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아직 4일이 남았기 때문에 4일 동안은 뭐 이 정도 뭐 10포인트는 충분히 갈 수 있기도 한데 만기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335가 목표가는 정할 수 있겠지만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관점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옵션이 이미 시세가 다 났고 이 반대 가격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살리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일단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35에서 325,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을 준다고 하면 10포인트를 다 메꿀 거냐 아니면 뭐 5 정도 메꿀 거냐 아니면 뭐 7.5를 메꿀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시장 투자자입니다. 이제 주식의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의 주체인 걸 알 수 있고 약간 지금 주춤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을 봤을 때는 이제 선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20일 이후 25일 이후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외국인은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수였는데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외로 이제 보험과 투신이 새로운 매수 세력으로 늘어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금융투자나 은행이 또 매도를 많이 쳤네요. 외국인은 이제 하락 포지션 보고 있는데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좀 변동이 있다. 현물은 외국인이 좀 멈칫거리고 있고 선물 관점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았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5월물입니다. 선물을 빼고 봤을 때 외국인은 다 빨간색이죠. 그러면 옵션의 관점에서는 옵션 5월물에서는 손실이 없는 구간입니다. 제가 많이 지켜봤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선물과 옵션을 가장 잘 좀 합성을 해서 투자하는 것 같고 투신이 좀 어리버리했는데 이번 장은 좀 투신이 선물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옵션보다는 선물로 많이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신이 옵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320과 340 요 안에 있으면은 플러스 영역이죠. 현재 325, 327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4거래일 동안 이 안에 있으면은 수익이고 금융투자는 오히려 이제 반대 또 손실 구간에 있고 이걸 벗어나야지만 또 수익이고 외국인은 상관없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제 옵션이 선물을 해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이게 정확한 포지션이 되겠죠. 파생의 포지션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은 327.50을 기준으로 이제 밑으로 지금 배팅이 내려가면 수익권이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또 올라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을 떠서 327.50에서 상당히 큰 힘겨루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장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은 하지만 여기서 막혀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 상당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외국인이 밑으로 지금 배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신 같은 경우는 312.50과 360까지도 옵션을 합성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손익 곡선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투신은 뭐 굳이 만기일까지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씩 뭐 외가 정도 옵션의 외가를 매도치는 이렇게 여기 외가를 매도치면서 죽는 가격들을 잡아가면은 되겠고, 외국인은 지금 이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는 뭐 선물 합성했을 때 미치니까 이제 콜을 옵션의 내가의 콜을 사면서 이걸 들어 올릴 수는 있겠죠. 손익 구간을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은 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면 또 손댈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는 편할 것 같다.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327종에서 내려간다고 하면 이쪽 풋에 또 내가를 옵션의 내가를 사서 또 이걸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개인을 뺀 모든 주체가 상당히 만기일까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저희 의견입니다. 다음 주 이제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 11일. 그 전에 화요일 날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 원내대표 부채한도 정액 협의를 하는 거죠. 물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미국 부채가 상당히 데드라인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90, 10일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목요일 이날이 저희는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월, 화, 수의 수까지 어떤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목요일 날 종가를 만들겠죠. 지금 일단은 322.50, 325를 찍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중국이나 항생이 홍콩이 오른다고 하면 우리자장 또 굳이 빠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뷰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5월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겠느냐로 봤을 때 3월 달에 이제 원유가 상당히 여기 뭐 64불까지 떨어졌어요. 요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원유 때문에 많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4월 달을 보시면은 또 올라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유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행히 또 이 5월 달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빠졌다가 약간 들어 올렸다가 빠지는 요렇게 돼서 이제 인플레가 빠지면 좋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지면 좋긴 한데 일단 5월 10일 발표되는 지수는 요 4월 원유만 봤을 때는 보합이든지 약간 들어 올렸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월 14일 기준 이제 패드워치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91.5%의 확률로 지금 이제 동결할 거라고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는 이쪽 내릴 것이라는 확률도 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동결 또는 상승인데 상승은 뭐 0.5%니까 아직 뭐 0.85% 정도죠. 91%니까 8%, 9% 정도 확률이 있는 건데 현재 동결이다. 결과적으로는 요런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이 값이 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일단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블루였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는 일단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은 할 수 있겠는데
그 파생으로 봤을 때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금융투자의 포지션이 반대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힘의 겨루기가 나올 건가 327.50에서의 방향을 상당히 주요하게 보고 그 위로 간다면 330, 335 밑으로 간다면 325의 지지, 322.50의 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